30대 중반 직장인 윤재는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퇴근했다. 회사에서의 긴 하루는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녹여놓았다. 마지막 프로젝트 회의는 밤 8시까지 이어졌고 상사의 질책과 부하 직원들의 답답함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로서의 무게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현관 앞에 다다르자 피로가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곳엔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 서연이 있으니까. 서연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집에서 일한다는 것의 외로움도 함께 안고 있었다. 오후 이 시경부터 마무리된 일감을 끝내고 윤재의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피곤한 발걸음을 들으며 서연은 이미 준비한 것들을 확인했다. 피자 한 판 그리고 와인 한 병. 평소처럼 둘이 함께하는 저녁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 오빠, 다녀왔어? 서연이 현관에서 윤재를 맞이했다. 응. 정말 오늘은 길었어. 윤재는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피자 상자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강아지 뽀삐가 피자 냄새를 맡고 침을 흘리고 있었다. 윤재는 뽀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피자 한 조각을 집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좋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엔 순수한 행복이 묻어났다. 오빠 요즘 회사 때문에 힘들잖아. 서연은 윤재의 어깨를 기대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퍼핑한 얼굴, 눈 아래 드리운 다크서클, 그의 모든 피로를 다 알고 있었다. 맞아.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윤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잔을 들어 올렸다. 서연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의 맑은 소리는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웅변했다. 마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다. 와인의 부드러운 맛, 피자의 따뜻함, 그리고 서로의 온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저녁이었다. 그들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회사 일, 프리랜서 프로젝트, 친구들의 안부, 다음 달 휴가 계획.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와인은 점점 줄어들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진해지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재는 술이 조금 오르는 것을 느꼈다. 와인 두 잔은 그의 피로함 위에 포근한 담요처럼 내려앉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가 넘었다. 으아. 졸린데. 윤재가 하품을 했다. 졸려? 서연이 잔을 다시 들었다. 나 먼저 씻고 정리 좀 하자. 내일 회의 일찍이라서. 윤재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아침 10시에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충분한 수면은 필수였다. 나 더 마실 건데 내가 치울게. 그냥 씻고 자. 서연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윤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심으로 이런 말들을 했다.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였다. 윤재는 고마움을 느껴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는 다른 감정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미묘한 불안감이었다. 한두 번은 괜찮았다. 한두 번의 그런 말들은 사랑으로 들렸다. 하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면 달라진다. 먹던 음식이 자꾸만 식탁에 남았다. 밤중에 윤재가 냄새를 맡고 일어나 남은 음식을 치우곤 했다. 강아지 뽀삐가 알고 난 뒤 다음 날 아침 윤재가 이를 발견하고 치우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다. 그때마다 윤재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음식이 남으면 바로 치워야 돼. 뽀삐가 먹으면 배탈 날 수 있고. 서연은 늘 이렇게 답했다. 아, 내가 깜빡했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리고 그것은 패턴이 되었다. 이 반복 속에서 윤재는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계속 뭔가를 당연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배려가 자신의 책임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윤재는
침실로 향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욕실 소리를 확인했다. 서연이 씻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가 기회였다. 윤재는 신속하게 행동했다. 피자 상자를 정리하고 와인잔을 싱크에 놨다. 테이블 위에 빵 부스러기들을 닦아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이 있었다. 거의 다 먹은 파스타 용기였다. 오후에 서연이 점심으로 먹던 것 같았다. 용기는 거의 비어 있었다. 한두 입 정도만 남아 있었다. 윤재는 잠깐 생각했다. 이건 혹시 서연이 나중에 먹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식사 후 4시간 이상이 지났다. 그리고 거의 비어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이미 와인을 마시고 피자를 먹었다. 당연히 다 먹은 것 아닐까? 윤재의 합리성이 승리했다. 그는 파스타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5분 뒤 윤재가 침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내 파스타는?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테이블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없어진 파스타를 찾고 있었다. 거의 다 먹었잖아. 그래서 윤재가 설명을 시작했다. 그게 내가 먹으려고 남긴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그릇이 다 비었는데 나중에 먹을 건지 어떻게 알아? 윤재도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걸 왜 네가 판단해? 내가 먹을지 말지는 내 자유야. 왜 자꾸 내 물건을 멋대로 처리해? 윤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선의는 이미 증발했고 이제는 그의 의도만 남아 있었다. 또는 오해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의도로 정리한 거고. 윤재가 말했다. 그의 음성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이미 지쳐있던 그에게 이것은 예상 밖의 싸움이었다. 아니, 당신은 늘 그래. 내가 한 걸 자꾸 무시하잖아. 내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남겨둔 거인데 당신은 일단 치우고 보잖아.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서연의 목소리 속엔 단순한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이번 파스타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에 누적된 작은 갈등들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다. 무시. 나 지금 오해한 거잖아. 사과도 했고. 윤재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과가 아니야. 변명이잖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미안해라고만 말하는 거. 그게 사과냐고. 변명? 나 진짜 이해 안 된다. 그깟 음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올 일이야? 나도 피곤한데. 그깟 음식? 역시 당신은 날 그렇게 보는 거야. 내 일도, 내 물건도, 내 마음도 모두 그깟 거라고 생각하는 거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남의 마음은 생각도 못하냐? 그 한마디에 윤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 그의 인격까지 언급된 것이었다. 이제는 파스타가 아닌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서연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순간 부부의 온도는 완전히 영하로 떨어졌다. 거실의 조명만 밝은 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의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뽀삐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혼자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았다. 윤재는 침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텔레비전의 음성이 흐릿하게 들렸다. 서연은 거실에 불을 꺼고 혼자 침대에 누웠다. 침실 어느 쪽이 누구의 자리인지 이미 경계선이 생겨 있었다. 그날 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날짜가 바뀌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윤재는 요즘 아침마다 출근길에 쓰레기 봉투를 손에 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방광제로 쥐게 된다. 여보, 이거 나가면서 좀 버려줘? 그 말이 이제는 인사보다 먼저다. 안녕, 잘 자. 같은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늘 뭐 해? 같은 일상의 대화도 없다. 대신 남는 것은 지시와 요청뿐이다. 출근길 손엔 늘 커피 대신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다. 쓰레기 봉투에는 어제 저녁의 음식 쓰레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밤새 발효되어 짙은 냄새를 풍기는 그것을 들고 윤재는 아침 공기 속을 걸어간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다녀왔어라는 말보다 먼저 들려오는 말이 있다. 이거 좀 버리고 와. 그 말이 윤재를 맞이한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때로는 배송으로 온 박스. 쓰레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라는 명령은 항상 동일하다. 하루 종일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상사의 질책을 받고 후배들의 미흡한 업무를 다시 챙기고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응하고 회의에서 여러 번 발언하고 이메일을 수십 개 주고받는다. 실수가 없나 계속 확인하고 팀의 업무 진행 상황에 신경을 쓴다.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고 저녁시간도 업무로 채운다. 겨우 돌아온 집. 그런데 이 집에선 오늘 회사에서 고생했지? 라는 말이 아닌 음식물 좀 버려줄래? 오늘 기분은 어때? 라는 질문 대신 세제 떨어졌는데 사올 수 있어? 라는 부탁이 떨어진다. 어느 날 저녁 윤재는 또 다시 쓰레기를 들고 나가다가 말했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그냥 쉬고 싶다. 서연은 대답했다. 그럼 내가 버려? 나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난 집에서 일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챙겨야 하는 거 알아? 그래도 오늘은 좀 됐어.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놔둬. 내가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고. 종종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었다. 서로가 서로의 피로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 자신의 고생만을 강조하고 상대의 고생은 경시하는 악순환. 마치 피로도를 재는 경쟁처럼. 그날 밤 윤재는 거실 한쪽에 쌓인 음식물 봉투들을 바라봤다. 흰색, 검은색, 투명색의 봉투들이 마치 스스로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다. 비닐 위에 맺힌 물방울들이 흐르고 있었다. 악취는 이미 거실까지 퍼져 있었다. 윤재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우리 관계도 언젠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점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처음 피자를 함께 먹을 때에 두 사람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때는 서로의 작은 행동 하나도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상처로 변해 있다. 다음 날 윤재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침실에서 나와 욕실을 다녀오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다. 모든 움직임이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빠진 루틴처럼. 식탁 위엔 전날 먹던 음식이 그대로였다. 음식물 냄새는 더욱 진해져 있었다. 수건으로 덮은 밥그릇. 서연은 고의적으로 이것들을 치우지 않았던 것 같다. 마치 당신이 내 물건을 함부로 처리하니까 이제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무언의 선언처럼. 윤재도 이번엔 일부러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다. 청소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항복이 아닌 저항이었다. 또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배려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머리는 묶어올린 채 어제의 감정이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윤재를 바라봤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그것은 결정적인 말투였다. 이미 더 이상의 침묵을 견딜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윤재는 가방을 매며 대답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나도 생각 좀 해야겠어. 그것은 직접적인 거절이었다.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였다. 조용히 문이 닫혔다.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맞닿지 않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대화를 원했지만 윤재는 시간을 원했다. 서연은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윤재는 거리를 두고 싶었다. 서로의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 후로도 며칠이 지났다. 조용한 거리 유지가 계속되었다. 아침에는 여전히 쓰레기 봉투가 들려났다. 저녁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음식은 테이블에 남겨져 있고 세제는 여전히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먼저 처리하지 않았다. 배려의 고리는 끊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사랑이, 신뢰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더 이상 평범한 저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